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요, 이제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많이 이제 읽혀지고 또 많이 팔려진 책이죠. 당분간은 제가 좀 돈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책 속에서 죄송하지만 이제 일반인들께서는 이런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이 책을 내 것으로 다 소화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고 결국 이제 부의 추월 타선을 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이 작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책 표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0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사업가이며 발명가다. 또한 천천히 부자되기 개념에 반대하는 혁신 전문가이자 또 작가이라고 합니다. 그는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고 아끼고 모으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젊어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 일을 하며 근건히 어머니를 부양했고 허황된 꿈을 쫓는다며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부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는 특별한 공식, 즉 추월 차선의 법칙을 발견했고 단시간 내에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어떤 부자도 털어놓은 적은 없지만 실제로 그들이 돈을 번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네, 이 책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허황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가의 말대로 우리가 수십 년을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비교적 짧은, 이분의 말에 따르면 한 5년, 10년 내에 부자 되는 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공감을 해요. 이 책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스펙을 쌓아서 안정적인 직장을 취업하라고, 한 달 내내 노예처럼 일하며 월급 날만 기다리라고, 안 쓰고 안 먹고 모아서 이율 높은 금융 상품에 가입하라고, 자본금은커녕 땡전 한 번 없는데 창업을 하라고. 이제 이런 우리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모든 경제 구루들의 진부한 외침에 길을 막는다. 그리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 5년 만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40년짜리 풀엔에 속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실제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추월 차선을 통해 백만장자가 되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실제로 5년 정도 만에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누구든지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내가 자본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행용훈평.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공부도 할 건데,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고 또 성장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지행용훈평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이 부의 추월 차선을 탈 수가 있어요. 자, 지는 뭐냐면 얼마나 많이 아느냐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 예전에는 이런 이제 책이 없어서 또 이런 유튜브가 없어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많았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책을 참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교과서 외에는. 근데 지금은 진짜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정보들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죠. 공부하기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은 내가 노력만 하면, 의지만 있다면 1년만 해도 한 분야 전문가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단 이제 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너무 넓혀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나는 마케팅 전문가가 될 테야 라는 것보다는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 마케팅 전문가가 될 거야. 만약 이것도 넓다면 더 좁히는 겁니다. 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치과병원 마케팅 전문가가 될 테야. 이렇게 시장을 좁히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전문가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책이나 또 유튜브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이 지혜를 습득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는 거잖아요. 책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우리는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책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이 이 작가가, 저도 책을 썼지만 자신의 평생의 노하우를 정말 이 안에 다 담아내죠. 근데 우리는 한 15,000원 내외로 이걸 사서 하루 만에 내 거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내 거로 만들 수 있죠. 저는 이게 기적 같아요. 한 사람의 평생의 노하우를 딸랑 15,000원으로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이제 짐이다. 두 번째 행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저는 행동하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행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얼마나 내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내 삶에 가져오느냐 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행이 겁니다. 내가 공부하고 알게 된 것들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옮겨져서 이걸 내 습관으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의 행. 요거까지 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책을 읽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좋은 것들을 내 삶에 가져와서 습관화시키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 행, 내가 아는 것들을 그대로 행동으로 또 실천으로 옮기는 거. 자, 용어는 뭐냐면요. 이제 많은 것들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행동하고 실천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용어는 뭐냐면 이것을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 그 묘기대행진 예전에 보면 또 뭐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 어떤 이제 한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TV를 봤는데 한 사람이 그 만두를 만드는데 그 만두를 만들려면 그 밀가루로 반죽한 걸 이렇게 떼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걸 정확하게 10g씩, 20g씩 하는데 이 손이 완전히 저울이에요. 자, 30g 떼보세요 하면 30g을 정확히 떼내더라고요. 거의 오차 없이.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알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이걸 반복 숫자를 통해서 이걸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제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생각나십니까? 자전거 배울 때 보면 누가 이제 뒤에서 잡아줘야만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뒤에서 잡아주지 않아도 내가 혼자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더 잘 타다 보면 손을 놓고 타는 게 가능해지죠. 여러분 그렇게 타고 오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손을 놓고도 자유자재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어느 한 분야에 내가 알게 된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서 습관하고 자주 하다 보면 이걸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단계에 옵니다. 달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후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알게 되고 내 삶으로 가져와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걸 자유자재롭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느냐. 이 후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잘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느냐. 우리 학원의 일타 강사들 선생님들 보면 뭐 연봉이 수십억, 뭐 수백억까지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물론 지적인 능력도 훌륭하시지만 이분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또 잘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큰 능력이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많은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잘 가르칠 수 있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이 후는 내가 이렇게 자유자재롭게 쓴 것들을 나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인들한테도 내가 알게 된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훈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평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은 내가 의지만 있다면 책을 통해서 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내 의지대로 해낼 수 있죠. 두 번째, 행동. 내가 아는 것들을 내가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나한테 가져오느냐. 자, 요 두 번째 단계도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해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의 거의 80%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내 습관으로 만들어서 자주 하다 보면 이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돼요. 자, 2단계만 돼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성공하고 더 부자가 되려면 이 훈이 필요해요. 내가 아는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잘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책으로 낼 수도 있고, 저처럼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돼서 유튜버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양한 SNS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상담 컨설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훈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치월장이라는 단어 아시죠? 진짜 그냥 팍팍 성장해 가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이제 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평은 뭐냐면 냉정하게 나의 현재 상태를 되돌아보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면을 찾아내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강의를 할 때 끝나고 나면 항상 그분들한테 A4지를 나눠주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오늘 제가 한 강의 중에서 좀 부족했던 것, 또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아주 냉정하게.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았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피드백 받아서 평가해서 나의 고칠 점들 또 수정하고 더 보강해야 될 분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부족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앞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구나. 더 알아야겠구나 해서 더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평을 통해서 피드백 받아서 나의 부족한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다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내 행동으로 가져오고 행동으로 가져온 것들을 숙달 반복하고 습관으로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쓰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쓴 것들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타인들한테 가르칠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요 단계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요 단계를요 한 두세 번만 한다고 하면 아주 탁월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평까지 오지 않아도 지행까지만 가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지행, 용, 훈평. 사실 말하는 저 역시도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요걸 항상 보면서 반성하죠. 내가 행에 멈춰 있네. 자, 용까지 한번 가보자. 자유자재로 써보자. 또 나는 잘 쓰는데 이걸 내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네. 또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네. 이렇다고 하면 한번 가르쳐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목적은 이 지행, 용, 훈평 이 단계를 계속해서 사이클을 그리면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 단계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노력 이 노력들을 여러분이 꾸준히 이제 해간다고 하면요 단언컨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한 1시간 좀 넘게 할 것 같은데요.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성장하고 또 어떻게 부의 추월 차선을 타서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갈까 하다가 좀 자세히 하나의 책을 좀 빠르게 하기보다는 좀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하고 다음번까지 연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책의 이제 목차를 보면요, 총 8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장, 4장, 5장은 여기 보면 가난을 만드는 지도, 인도, 또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 서행 차선, 부자를 만드는 지도, 추월 차선. 자, 우리는 이 추월 차선을 타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가난을 만드는 지도인 인도나 아니면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서행 차선에 있다는 거죠. 이게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시죠? 뭐가 인도고, 뭐가 서행 차선이고, 뭐가 추월 차선인지.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저랑 한 번씩 보면서 하나하나씩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추월 차선에 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의 멘탈님 안녕하세요. 소금민정님 안녕하세요. 오영근님 안녕하세요. 김인영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책 43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이라고 해서 성공하려면 부를 향한 여정에 집중하고 목적지가 아닌 여정 자체를 위한 도구를 준비해야 된다. 자, 여기서 도구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위기 읽어주는 남자, 반갑습니다. 효정 수민 아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못 불러드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구를 준비해야 된다고 나와져 있어요. 근데 어떤 도구냐, 어떤 도구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자가 돼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도 하나의 도구죠. 이 책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도구죠. 근데 좀 더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가로서 또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 또 1인 지식 사업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를 했던 거예요. 40대 홀로서기 무기 세 가지. 이 무기 세 가지는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행용평에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한 분야. 그 한 분야를 내가 많이 알게 되면 나만의 컨텐츠를 가질 수가 있죠. 그죠? 이 컨텐츠는 뭐 1년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집중만 하면 1개월 내에도 얼마든지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컨텐츠는 1개월, 2개월, 길어야 1년 정도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죠. 그것도 아주 훌륭한 컨텐츠들을 책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컨텐츠만 갖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못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네, 채널이 필요합니다. 채널. 그래서 채널이라고 하면 뭐냐면 블로그도 채널이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유튜브도 채널이에요. 이거 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다니TV라는 저만의 방송국이 있는데 진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렇게 방송국을 생방송으로 지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이런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근데 그런 컨텐츠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 또 뭐 노하우, 취미생활도 상관이 없어요. 또 내가 책을 좋아한다면 저처럼 이렇게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컨텐츠를 널리 뿌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제 채널이죠. 온라인 채널. 유튜버. 요즘 이제 유튜브가 아무래도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가 있다면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퍼뜨릴 수가 있죠. 만약 없다면 아까 지행용은평처럼 내가 많이 알고 행동하고 내가 자유자재를 쓰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남한테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느냐 잖아요. 그 단계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콘텐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채널만 있으면 되는데 이 한 가지가 저도 예전에 부족해서 이걸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뭘까요? 자, 내가 콘텐츠가 있고 유튜브 채널, 이거는 뭐 아무나 내가 활용하면 되죠.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이것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뭘까요? 네, 바로 이제 말하는 거.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은 누구나 하지만 잘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여기 사진에도 보면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지금도 남 앞에서 저렇게 섰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불과 한 10년 전만 되돌아가도 되게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제가 한 12년 전부터 이런 스피치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원도 다녔어요. 스피치 학원도. 그리고 혼자 연습도 많이 하고,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인씩 창업, 또 유튜버 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려면 그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컨텐츠, 그 다음에 채널, 유튜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잘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피치 능력, 이 세 가지 무기만 있으면 여러분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나를 알리고 또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이미 세상에 있는 이런 컨텐츠들을 내가 공부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내 방송국을 차리고 내가 말하는 연습을 좀만 단련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고 또 구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쌀 방앗간 큰며느리 TV님, 네. 카라카라, 네, 반갑습니다. 이세영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 들어오신 분들 이제 인사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서행 차선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서행 차선. 여러분들 혹시 서행 차선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서행 차선 계획이 페이지가 90페이지예요. 당신은 서행 차선 계획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가를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 서행 차선이 불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직업을 잃으면 서행 차선 계획은 실패다. 주식으로 모은 돈의 50%를 잃어도 계획은 실패다. 주택시장 위기로 1년 만에 부동산의 40%를 손해본다면 계획은 실패다. 그 계획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요소들에 의해 짜여져 있으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계획을 믿고 수십 년간 충실하게 번 돈을 투자하고도 결국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다. 이제 이 책에 보면 직장인들을 대부분 이제 서행 차선에 비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자이든 타이든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나의 인생 계획이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직장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작가는요, 우리 전문직 종사자들 있잖아요. 의사, 변호사, 또 세무사들도 서행 차선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가 일을 하는 동안만 수익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내가 일을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수익이 없죠. 또 하다가 내가 몸이 아프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되면, 또 사고로 또 일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동안만 수익이 나오는 구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도 이제 서행 차선이라는 거죠. 또 역시 뭐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의사분들 보면 정말 바빠요. 제가 아시는 분이 변호사인데 변호사분들도 그 하루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또 한 주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개인 시간이 별로 없죠. 그분들은 분 어느 정도 잃을 수 있겠지만 시간적 자유는 못 찾는 거죠. 그걸 하시는 동안은.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이제 서행 차선으로 표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이 서행 차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신은 여기 99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다. 그렇죠? 내 자유를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서행 차선이 한심한 이유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5가지 내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 서행 차선이 있다고 하면 여길 벗어나야 됩니다. 네, 장군이님 안녕하세요. 이병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서행 차선이 이제 한심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 거래는 곧 인생 거래.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놀 때도, 큰일을 볼 때도, 해변에 앉아 있을 때도 계속해서 돈을 벌 수는 없을까? 시간이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다 주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방법이 존재하기는 할까? 물론 존재한다. 그렇지만 서행 차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행 차선 위에서는
내가 일을 하는 동안만 수익이 생기고 또 그 수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로지 시간을 투자해야만 수익이 생기는 거죠. 직장인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11년 넘게 했지만 오로지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만 그 한 달에 딱 한 번 나오는 그 월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뭐 휴가를 낼 수가 있나요? 또 내 마음대로 무단 결근을 할 수 있나요? 또 상사의 말을 내가 거부할 수 있나요? 또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직장에서 내가 잠시 눈을 붙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직장은 현대판 노예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시간 거래는 곧 인생 거래. 내 시간을 투자해야만 돈이 나오는 구조는 서행차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한심한 이유 두 번째는 제한된 경험입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2개월 동안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10년간 장래성 없는 일을 전전하며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은 정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거기서 과장도 되시고 부장도 되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만약에 퇴직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 홀로 서기가 가능할까? 물음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에서는 훌륭하시지만 이 세상 밖은 정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똑똑하신 그런 대기업의 뭐 임원으로 있다 나오신 분들도 세상 밖으로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냉정하게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말을 이제 쓴 것 같아요. 이 작가분도 내가 10년간 장난성 없이 일을 전전하고 배운 것보다 내가 사업을 통해서 2개월 동안 배운 게 훨씬 더 많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에 저도 100% 공감해요. 내가 오너가 돼서 오너십으로 일을 하느냐, 그냥 직원이 돼서 내가 칼퇴하면서 정해진 월급만 받으면서 일을 하느냐. 그게 1년만 내가 직원으로 일하는 거고 1년만 내가 오너로 일할 때 내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은 경험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심한 이유 세 번째는요, 통제력 박탈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직업이란, 그러니까 직업이란, 여기서 이제 직업이란 직장인도 포함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 종사자들, 또 자영업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직업이란 트럭에 실린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당신은 트럭 운전기사가 운전석에 편하게 앉아 트럭을 모는 동안 온갖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다. 트럭 뒤에 앉아 있을 때는 아무런 통제력을 가질 수 없다. 내가 트럭에 편안한 침대 위에 누워 있다고 해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트럭에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진다든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그럼 나는 그 트럭에 실려있는 나는 이 트럭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이 작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다는 거죠. 굉장히 편안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직장인들이 은퇴 시기도 빨라지고, 오늘도 이제 두 분을 상담을 했는데요. 두 분이 다 자영업을 오랫동안 15년, 20년 동안 해오셨던 분인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리를 한 거예요.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자, 서행차선이 한심한 이유 네 번째는요,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지런히 당신의 인생을 바쳐서 회사의 중역 자리에 오른다면, 저 대기업의 중역 자리에 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번 돈의 50%가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증발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이 말의 뜻은 뭐죠? 보통 이제 뭐 억대 연봉자가 넘어가면 내가 버는 거의 거의 절반이 이제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스스로에게는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5번째 한심한 이유는 소득에 대한 행포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는 당신의 가치를 평가받는 장소이다. 당신의 가치는 윗사람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고 것당신의 직업은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의 양에 좌우된다. 당신은 5일의 인생을 팔아 2일의 자유를 사는 것이라는 거죠. 주 5일 근무니까 5일의 내 인생을 팔아서 그 주말 2일의 자유를 이제 사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직업 때문에 당신은 경력을 쌓길 강요당하며 통제력을 빼앗기고 참기 힘든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만 하고 스스로 번 돈을 가장 마지막에 손을 쥐고 소득에 대한 결정권을 남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도 직업을 갖기 원하는가? 이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서행차선이 아닌 추월차선에 탈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은 뒤로 가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 그 다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의 116페이지 보면 학위보다 빚더미를 먼저 안겨주는 교육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요건 제가 한번 요거를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이 돈을 이제 등에 지고 있죠. 이게 내 돈이 아니라 빚이에요. 빚. 자, 본인 명의로 빚이 있다 없다 보면 대학생의 거의 60%가 빚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60%가. 정말 6%도 아닌 60%니까 얼마나 이 대학생들이 힘든 거예요. 학자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료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이 학생들이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걸 다 갚을 동안 얼마나 걸리냐 보면 약 5년이 걸린다가 거의 27%예요. 가장 많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한 25, 26, 27살에 졸업해서 요즘 직장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취업해서 그 빚을 갚는 데만 해도 돈을 모아도 부족한데 빚을 갚는 데만 해도 3년, 4년, 5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나마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연봉이 있을 때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대학교를 가는 건데 결국은 이 빚이 나한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녀가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행차선 여행자들 중에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학교로 돌아가 MBA 자격증을 딸 것이다. 저도 예전에 그 MBA 한번 따보고 싶었거든요. 자, MBA 졸업증만 있으면 연봉이 15% 높아진다든가 자격증이 있으면 초봉이 12만 달러라고 주장하면서 요 MBA가 하나 이제 스펙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돋보이는 이력을 하나 추가하려고 MBA에 등록했다고 치자. MBA 학비는 800시간에 44,000달러다. 당신은 자기의 내재 가치를 오를 것을 기대하므로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을 감당할 만하다고 여긴다. 학위를 딴 후에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회사에서나 시장에서나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렇겠죠. 하지만 시간당 금연은 약간 높아지겠지만 그뿐이라는 거죠. 시간을 팔아 돈을 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부의 방정식은 당신의 통제와 조정 범위 밖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MBA를 따도 남들보다 연봉이 좀 더 높아질 뿐 서행차선에 있다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재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정규 교육은 시간 및 비용 면에서 지나치게 출혈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린 이 학생들이 참 안 됐어요. 요즘에 보면 저희 때만 해도 취업이 굉장히 잘 됐었는데 요즘에는 뭐 대학교 졸업하고 뭐 재수 삼수는 기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취업을 해도 놀랍게도 3년 내에 다시 이 직장을 나오는 경우가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평생을 직장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도 오래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내가 학교 다니면서 그 학비를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3년 4년을 추가로 갚아가야 돼요. 이것이 이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 있잖아요. 뭐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일 수도 있겠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야겠지만 이 자녀들한테도 이걸 꼭 읽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자, 또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요? 네. 여기 128페이지에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 좀 닫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이곳에 좀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어떻게 서행 차선을 벗어나서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서행 차선을 벗어나는 방법, 비밀의 출구. 서행 차선을 벗어날 수 있다. 비밀의 출구란 무엇일까? 첫째, 명성이다. 명성. 명성을 얻으면 내재 가치의 수학적 한계를 깨뜨릴 수 있다. 자,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명성을 이제 얻게 되면, 그게 어찌 보면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잖아요. 명성이 어떻게 서행 차선을 벗어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겁니다.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는데 시간당 벌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최저임금이 있죠. 만약에 대학생이 편의점에서 시간당 10,000원을 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누구는 시간당 상담비로 또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버는 사람 있죠. 어찌 보면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 대학생이 더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는데 시간당 벌어들이는 그 수익은 거의 10배, 100배, 1000배까지 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명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이제 변호사 분들 이렇게 상담 받으려면 상담비가 굉장히 비싸요. 물론 이제 저도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렇게 상담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만 해도 이 부동산 상담을 할 때 5,000원을 받고 상담을 해드렸어요. 한 12년 전에. 그때는 전혀 제가 명성이 없을 때죠. 근데 지금은 많이 받아요. 그때 한 100배 정도의 상담비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상담을 다 못 해드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죠?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너무 창피한데요. 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명성은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명성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유튜브에 구독자가 1000명일 때는 명성이 전혀 없었죠. 10,000명이었을 때도 거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만 명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명성이 조금씩 생겨난 거죠. 그렇게 해서 20만 명, 30만 명. 또 책을 냈어요. 또 책을 냈더니 또 많은 분들이 저의 또 팬이 돼 주시고 구독자가 되어 주셨어요. 명성은 그런 겁니다. 내가 책으로 또 컨텐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저를 알리게 되면 또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팬이고 구독자 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가게 되면 명성은 점점 더 커지고 내가 명성이 커진 거에 비례해서 더 많은 이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볼까요? 지금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많이 못하지만
좀 명성이 있는 분들은 강의를 하죠. 세미나를. 그러면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구독자 뭐 10,000명, 20,000명 정도만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10만원짜리 세미나를 한다 해볼게요. 부동산 재테크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마케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고시원 창업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10만원씩 받고 100명이 온다고 하면요 얼마죠? 네, 1,000만원이에요. 근데 왜 10만원씩 낼까요? 그 사람이 명성이 있으니까, 책을 냈으니까, 유튜브 활동을 해서 구독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은 10만원을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명성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제가 최고로 많이 했을 때는 350명까지 한 번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만원씩 350명이면 그 1시간, 2시간의 세미나로 3,500만원을 버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명성입니다. 또 명성이 생기면 여러 군데서 찾아주죠. 방송, 또 언론, 그런 데서도 많이 러브콜이 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하고 다를 건 전혀 없어요. 단지 저는 유튜브를 했을 뿐이고 저를 이제 많이 노출시켰던 거죠. 그리고 책을 썼던 것 뿐이고, 그래서 단지 많이 노출돼서 제가 명상이라는 걸 좀 얻었을 뿐이지, 저도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명성을 쌓게 되면 내가 벌 수 있는 이런 수학적 한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무기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컨텐츠, 또 이 컨텐츠를 퍼뜨릴 수 있는 채널,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저도 지금 이 말하는 방법 자꾸 배우고 있는데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버벅거리지 않고 잘 말할 수 있는 이런 스피치, 지금도 저는 이런 걸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채널, 말하기만 좀 잘한다고 하면 내가 명성을 쌓을 수 있고 그 명성을 통해서 부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서행차선의 한계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얘기도 해요. 스스로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각시켜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어떻게 하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이거 보면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충분히 해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명성하고 비슷한데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죠. 적어도 내 고객한테는. 예전에 이거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내가 유명해지는 데는, 명성을 쌓는 데는 1년이 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실제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그 강원도에서 오셨던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센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사업을 강원도에서 하고 계신데 재력 있게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 저 1억만 주세요. 제가 서울 가서 이거 10배로 만들어서 되돌아오겠습니다. 근데 10배는커녕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 1억을 다 까먹은 거예요. 이것저것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마케팅 수업이라는 걸 했었는데 찾아왔을 때는 고시원에 살고 있었어요. 남은 돈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없대요. 지금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부동산에서 이제 부동산 보조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한 3개월 정도. 3개월 동안 얼마나 벌었냐고 여쭤봤더니 하나도 못 벌었대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불과 6개월 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고, 이 젊은 친구는 한 2년 동안 10억은 아니지만 한 3억 정도를 벌고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됩니다. 빨리 이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었을까요? 당시 이 친구는 부동산 붙여도 몰랐어요. 이제 부동산에서 일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계약도 하나도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당시 이 친구 학동에 살고 있었어요. 학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에 그 사수가 있고, 이제 부사수로 그냥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 사수가 이제 사무실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당신도 사무실을 전문으로 하자. 근데 사무실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강남에. 그러니까 똑같이 사무실로 해서는 여기 나온 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수는 없죠. 다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당신은 서울 지리도 잘 모르니까 학동만 하자. 그리고 학동에 있는 사무실 중에서도 좀 더 좁혔어요. 인테리어가 된 사무실. 이제 이렇게 사무실을 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이제 일반 사무실을 구하는 분도 있지만,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돼서 내가 큰 돈 안 들이고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가 된 사무실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좁혔어요. 지금 좀 규모가 큰 것들은 이 사무실에서 이게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는 큰 규모를 하지 말고 작은 걸 하자. 그래서 이제 4층 이하의 사무실만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컨셉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학동에 4층 이하의 인테리어가 된 사무실 전문으로 포지션을 잡았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동에 4층 이하의 인테리어가 된 사무실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포지션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한 다음에 학동에 4층 이하의 인테리어 된 사무실을 전부 다 수집을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자신의 이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명함도 이렇게 팠어요. 학동에 인테리어가 된 4층 이하 전문 사무실 전문 중개업. 또 블로그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4개월을 하면서 점점 손님이 늡니다. 한 5개월 차가 됐을 때는요, 전화를 거의 다 못 받을 정도로, 하루에 오신 분을 다 사무실을 못 보여줄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학동이 아니라 그 옆에 논현도까지 범위를 넓힙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온 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러니까 학동에서 4층 이하의 인테리어 된 사무실을 찾는 분들한테는 이 20대 후반의 총각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3억 이상을 벌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아버지, 3억 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좁히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짧은 시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14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추월 차선 여행자들의 사고방식이 나오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용산 이만수 TV님 안녕하세요. 싱글 번글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추월 차선 여행자의 사고방식.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바라보는 인식, 또 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채에 대한 인식이 나옵니다. 부채에 대한 인식. 빚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키울 수 있다면 빚은 유용하다. 여러분들은 은행 빚을 지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제 저희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은행 빚을 진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을 하는 사람, 또 추월 차선을 타는 사람들은요, 빚을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에 이용을 다는 게 아니라 빚을 이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그 디벨로퍼 시행 사업을 합니다. 시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오래된 단독이나 건물을 사서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뭐 이걸 이제 디벨로퍼 또 뭐 시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만약에 땅이 평당 2천만 원짜리가 100평이면 땅값만 20억이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한 10억이면 전체 내가 이걸 하는데 필요한 돈이 30억이잖아요. 그렇죠? 30억. 근데
이 30억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PF를 통해서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받는데 90%까지 대출을 받아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30억짜리 사업에서 27억을 대출을 받고 내 돈 3억을 갖고 하는데, 이분이 보통 자기 자본 3억을 가지고 대출을 통해서 하는데, 이분이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셨거든요. 그 3억으로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한 300%에서 400% 정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수익률이 좀 줄어서 이렇게는 안 되지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러면 이 3억을 가지고 이분이 세후에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 3억을 가지고 또 5억, 10억을 벌게 되면 이 번 돈으로 또 그 다음엔 더 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빚을 통해서 일반인들보다 진짜 10배, 100배 더 빨리 이 부를 이제 축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시행 사업을 일반인들이 준비 없이 하면 큰일 나죠. 그렇지만은 이분은 이런 이제 빚을 통해서, 빚을 이용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제 부를 축적해 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난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10억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살 거야. 언제 그 집을 사겠습니까? 그죠? 요즘같이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올라갈 때는, 만약 내가 빚을 많이 해낼 수 있다면, 이 빚을 많이 내가 받을 수 있던 것도 능력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대출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빚을 통해서 이게 지렛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빚을 통해서 내 자산을 어떻게 더 빨리 늘려가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이제 다양한 책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좀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시간은 돈보다 훨씬 중요한 자산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시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추월 차선에 타는 사람들은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아시는 대표님이 10년 전에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두 분이 계셨는데, 당시만 해도 이 두 분이 비슷했어요. 직원이 2명씩 있었거든요. 굉장히 적게 있었어요. 2명씩 직원을 두고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두 분이 있는 그 A라는 분은 직원이 한 120명 정도 되는 중견회사로 만들었고, 요 B라는 분은 직원이 한 5명 정도로 조금 성장을 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네. 이 B라는 사장님, 직원을 2명에서 5명을 늘린 B라는 사장님은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직원을 120명으로 늘려서 중견회사의 대표님이 되신 이 A라는 분은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A라는 분은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을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통해서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B라는 사장님은 모든 것을 다 본인이 혼자 하려고 했어요. 직원한테 뭔가 맡긴다는 게 좀 불안했던 거죠. 내가 해야, 왜냐면 좀 맡기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잘 안 나오잖아. 좀 성이 안 차잖아. 그래서 자신이 다 한 거죠. 또 내가 해야 인건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A라는 사장님은 다 위임을 했어요. 반복적으로 단순한 업무,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원들한테 위임을 하고, 자신은 더 중요한 일들을 했던 거죠. 더 중요한 일들을 찾아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또 더 성장하면 이 일의 일부를 또 위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결국 사람은 위임을 통해서 내 이 그릇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위임을 한다는 뜻은 내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내 돈을 더 중요하시는 분들은 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아까워서 내가 하고 말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진짜 추월 차선을 타려고 하면 이 시간이 더 중요하고, 내 시간을 확보하고, 또 내가 할 일 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직원한테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위임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직원한테 위임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전문가한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경매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경매를 배워서 원하는 물건들을 제가 낙찰을 받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 위임을 통해서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내가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취할 수가 있는데, 그 위임하는 그 수수료가 아까워서 내가 경매 공부를 다 하고 있으면 1년, 2년, 3년이 지나가겠죠. 저는 그 사이에 다른 일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직원한테 위임하는 것도 있지만 각 분야 전문가한테 위임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경영 컨설팅 회사, 또 마케팅 회사, 또 변호사, 세무사,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이런 분들한테 위임을 해요.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추월 차선을 타려고 하면 돈보다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교육에 대한 인식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배움을 멈추는 즉시 성장도 멈추지. 여정을 무사히 마치려면 지식과 의식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야만 해. 여러분들은 이제 독서를 얼마나 하십니까? 근데 이 독서가 그렇잖아요. 이 책을 당장 내가 읽는다고 해서 뭐 삶에 변화될 게 크게 없죠. 특히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하는 거죠. 당장.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일들은 그렇게 급하지 않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이제 급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책을 읽어서 내 거로 만들어가서 그게 쌓이게 되면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당장 내가 이거를 책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이게 이제 독서가 밀리게 되죠. 운동도,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매일 뭐 헬스클럽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산책을 하고, 이런 운동에 대한 이제 투자 하는 시간이 좀 써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인식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배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참고로 예전에 고시원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그 고시원 한 달 생활비가, 한 달 내는 입출료가 한 28만 원 정도 되는데, 당시에 저는 그 스피치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리고 뭐 마케팅 학원도 다니고 부동산 교육도 다니고. 그래서 제가 버는 돈의 거의 대부분을 이런 배움에 투자를 했습니다. 전 재산이 몇백만 원이었는데 진짜 한 달에 몇백만 원을 교육비로 쓴 적도 있어요. 전 재산을 교육비에 쓴 거죠. 제가 만약에 그때 그 돈을 모으고 열심히 모으고 통장에 있었다면 절대 지금 이 정도 위치까지는 오질 못했겠죠. 그래서 이 배움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추월 차선을 타는 사람들은요, 이 배움에 대한 투자를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아는 대표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케팅 전문가를 사무실로 오게 해서 1대1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 비용도 꽤 커요. 1대1로 교육 받는 비용도 크고, 내 1시간, 소중한 시간도, 그 대표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매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투자를 통해서 진짜 일취월장 해가 회사의 매출이 거의 매년 2배 이상씩 올라갑니다. 그분이 그러세요. 내가 이런 배움에 대한 투자를 안 했으면 이 성장은 그냥 유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이 직원들한테도 이 교육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배움에 대한 투자를 좀 꾸준히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돈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요. 지금 8시가 넘었는데 8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책은 이제 뒷부분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번에 할 때는 추월 차선을 어떻게 탈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가 좀 이 책을 통해서 또 제 경험한 걸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돈에 대한 인식에 보면 돈은 어디에나 있고 충분히 있지.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야. 네. 타인을 감명받게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타인을 감명받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내가 돈을 이제 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까 내용으로 다시 반복이 되지만 타인을 감명받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좋은 책을 써서 이 책 읽고 정말 감명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썼는데 어떤 분들한테 그 감명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팬이 되고 팔로워가 돼서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 할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많은 분들한테 퍼뜨리게 되면 그걸 보신 분들이 도움이 되면 또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감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구독자가 모이고 구독자가 모이면 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수익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돈은 어디에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은 나로 인해 감명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있으면 되면 아까 내용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만의 컨텐츠만 있으면 돼요. 이거를 만드는 데는 돈이 안 됩니다. 또 채널만 있으면 돼요. 유튜브 채널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만의 방송국을 차려서 내가 알고 있는 컨텐츠를 공유하고 근데 어차피 할 거라면 좀 잘해야죠. 제가 저도 부족한데 앞으로 스피치를 좀 더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피치, 말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 이것만 생긴다고 하면 누구든지 추월차선을 탈 수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뒤편에 보면 이제 전략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수록 시간과 돈 그리고 개인적 성취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더 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면 어떻게 추월차선을 탈까요? 자, 도운다는 뜻은 뭐냐면 내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 또 고민, 거리를 내가 해결해 주면 여기 나온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즉 도와준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고객에. 제가 이제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죠. 안녕하세요. 싱글벙글호님. 네, 호우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거나 이제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은 왜 오죠? 제가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시는 거죠. 또 제가 하는 상담이나 컨설팅을 왜 받으실까요? 제가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풀게 되면 고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명성이 쌓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흔히 말하는 단가를 더 올릴 수가 있죠. 내가 예전에는 명성이 없을 때는 5,000원 받는 거 이제는 50만원을 받아도 고객들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안영주님 안녕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수록 결국 내 고객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내가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추월차선을 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조금 어렵죠?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사례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책이 다 읽을 쯤 되면 그게 그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 16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월차선에서 부증식 방법은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은 가치 있는 자산을 만들거나 사들여서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변수를 조작 후 다시 되파는 일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좀 어렵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추월 차선에서 부를 증식하는 방법은 가치 있는 재산을 만들거나 사들여서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변수를 조작한 후 다시 대판일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쉽게 해서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컨텐츠를 만들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 여기 조작이라는 말도 말하고 대파는 일도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집중력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집중력 관련된 책을 한 20권만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20권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들을 말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한 50권 정도 읽잖아요. 그러면 그 50권 정도에 대한 그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내가 알게 된 50권 통해서 알게 된 지식들을 유튜버도 할 수 있고 또 책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100권, 200권 정도의 집중력 관련 책을 읽게 되면 말 그대로 전문가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작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책을 20권, 30권, 50권 읽으면서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집중력에 대한 얘기들을 내가 다시 재편집을 하는 거죠. 편집을 해서 나만의 컨텐츠로 다시 만들어서 대판다. 그래서 대판다는 것은 내가 책을 만들 수도 있고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편집입니다. 세상 아래, 하늘 아래 새로울 게 전혀 없죠. 우리가 논문 쓰는 것도 공부해서 편집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쓴 책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편집이에요. 제가 다른 책에서 봤던 것들, 또 다른 것에서 강의를 들었던 것, 또 제가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다시 재편집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도 보면 제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컨텐츠들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죠. 물론 제 머릿속에서 나왔지만 이 머릿속에서 제가 창조된 게 아니라 제가 여기저기 공부한 것들을 다시 재편집해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추월차에서 부를 증식시키는 방법은 가치 있는 자산을 만들거나 사들여서, 여기서 사들인다는 뜻은 뭐 책을 사서 공부할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전문가의 그 강의나 세미나에 가서 들을 수도 있겠고, 이건 이제 사들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은 강의를 들어서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잘 편집한다는 뜻이에요. 좀 더 나만의 색깔로 잘 편집해서 대판다. 다시 책을 만든다든가 저처럼 유튜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부를 증식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있죠.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또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자신만의 그냥 색깔, 또 자신만의 어떤 성향에 맞게 컨텐츠를 재가공했을 뿐이에요. 편집이죠. 편집. 큐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져다가 나의 색깔에 맞춰서 다시 출력을 하게 되면 이것도 창조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5가지 추월차선 사업 씨앗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될 수 있는 사업 씨앗은 5가지가 있다. 자, 주의할 점은 이 5가지 씨앗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씨앗을 서로 이종 교배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도 이 추월타선으로 탈 수 있지만 이것을 잘 결합을 하면 좀 더 빨리 추월타선을 이제 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그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부자가 되고 이 추월차선을 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임대 시스템, 두 번째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세 번째가 컨텐츠 시스템, 네 번째가 유통 시스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인적 자원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냥 제가 경험한 거, 또 제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건 경험을 통해서 이거 좀 더 여러분들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임대 시스템이에요. 임대 시스템. 이 작가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심지어 전문직 종사자도 서행 차선에 타고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서행 차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동안만 돈을 벌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변호사도, 그분이 놀고 있으면 돈이 생기나요? 진료를 보고 진찰을 하고, 또 변호사는 내 고객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내가 시간을 투입해야만 그분들도 돈을 벌 수 있죠. 직장인보다 좀 더 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조차도 서행 차선에 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몸이 아프거나 여행 가면 그날로 수입이 제로예요. 자, 그런데 추월 차선을 타려면 일단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돈이 벌려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임대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 제가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수익률이 7%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억을 투자하면 연 7천만원, 3억을 투자하면 연 2,100만원, 4억을 투자하면 2,800만원. 저희 직원 중에 연봉이 2,800 정도 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한 달 내내 열심히 이 직장을 다녀야만 그 연봉 2,8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내가 4억이 있고 그 4억을 이렇게 월세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한다고 하면,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해외여행을 가도, 몸이 아파도, 놀러 다녀도 24시간 이 임대 시스템에서 나한테 일정 소득을 만들어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게 월세도 가져오지만 이 자본 가치도 커지죠. 이게 내가 샀을 때는 3억이었는데 이게 3억 5천이 되고 4억이 되고, 그렇죠. 스스로 알아서 이게 불어나는 거죠. 최근에 아파트 가격 올라가신 거 보면 느끼시죠? 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 시스템은 추월 차선을 탈 수 있는 이 사업 씨앗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건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이제 컴퓨터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잘 다룬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아시는 분이 부동산 전문가인데, 이분은 자신의 갖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지식들을 예전에 이렇게 강의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못 하잖아요. 거의 못 하죠. 그래서 이분이 1년 전에 빠르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그 홈페이지에 그 부동산 재테크 관련, 또 부동산 전문 지식 관련 강좌를 거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강좌별로 뭐 10만원, 뭐 15만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한번 자신이 찍어 놓은 이 영상을 통해서 매일 그냥 결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분하고 이제 그때 미팅하고 있는데 띵띵 울리는 거예요. 그 뭔 소리야 했더니, 이제 입금이 되면 이제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근데 막 7만 5천 원, 띵, 15만 원, 띵. 저랑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는 동안에 한 10번 정도가 울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코로나가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이제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 지식을 그냥 1대1로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강의를 놓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강의를 들려면 결제를 하고 봐야 되잖아요. 일정 비용을.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역시 내가 해외여행에 가도,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놀 때도 항상 돈을 벌리는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래야만 이제 추월 차선을 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컨텐츠 시스템이에요. 이건 이제 아까 위에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제가 아까 컨텐츠가 우리가 가질 때 무기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컨텐츠가 있으면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컨텐츠가 있으면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지만 이렇게 책의 형태로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책을 만들면 출판사가 이걸 또 열심히 팔아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권이 팔리고 1000권이 팔리고 10,000권이 팔리면 인쇄 수입도 들어오고, 또 인쇄 수입도 들어오지만 내 책이 많이 팔리게 되면 이게 영향력이죠. 영향력. 그렇게 되면 많은 곳에서 저를 또 찾게 되죠. 뭐 책을 내면 여러 군데서 강연 요청이 올 수도 있고, 또 책을 또 다른 책을 쓰자고 다른 출판사에서 제안이 올 수도 있겠고, 칼럼을 써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많은 곳에서 찾게 되죠. 그래서 이 컨텐츠가 있으면 내가 책을 낸다든가, 아니면 저처럼 유튜브를 한다든가, 내가 컨텐츠만 있으면 이걸 써먹을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책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양한 다른 플랫폼에서,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컨텐츠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강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결제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가 유통 시스템이 있어요. 이툴옥님 반갑습니다. 미니사운드님 반갑습니다. 네. 자, 네 번째가 이제 유통 시스템인데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팬이 한 10,000명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인테리어 관련된 뭐 유튜버를 한다고 해볼게요. 아니면 내가 반찬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럼 반찬을 만드는 그런 유튜버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반찬을 잘 만들어서 하는 방법들을 막 올리고 하면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그 반찬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반찬 만드는 그 유튜버들이 이렇게 해서 판매까지 이어지는 거죠. 왜? 여기 나온 대로 유통 시스템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걸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를 미리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만드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주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위험하지 않게 유통 시스템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그 카페, 네이버 카페 이걸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이분은 그 공구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회원이 한 80,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은 이제 삶의 다양한 이제 지식과 팁을 하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하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여행을 가다가 그 영덕 있잖아요. 영덕에 갔는데 거기에 그 대게집에 들어간 거예요. 대게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 부부가 하는 대화를 듣게 돼요. 그런데 야, 우리 이번에 대게 엄청 많이 해서 지금 냉동 창고에 있는데 이거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어떡하지?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안을 해요. 얼마나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봤어요. 그 냉동 창고에 한가득 있는 거예요. 이거 1kg에 얼마요? 해서 이분이 이제 제시한 금액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제 카페 회원들한테 이걸 좀만 싸게 해준다고 하면 제가 카페 회원들한테 팔아드릴게요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냉동 창고에 있는 것들을 이 사장님도 어차피 이거 계속 있으면 버리게 되니까 시세보다 20% 정도 싸게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카페에다 그걸 올린 거죠. 자신의 팬들한테. 자, 이번에 제가 영대에 갔다 왔는데 이게 10만원짜리인데 저희 회원들한테 8만원에 주시기로 했습니다. 주문하시면 뭐 배달해 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카페에 올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거기 있는 거를 다 팔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영덕댁의 그 사장님하고 이분은 이제 당연히 계약을 했죠. 이렇게 팔리는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당신의 목으로 주기로. 뭐 자세한 금액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 한 번에 거기서 식사하면서 카페에 올린 그 한 번의 그 노력으로 이분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벌게 되죠. 이런 유통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유통 시스템은 그런 것 같아요. 내 팬, 내 팔로우, 내 구독자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만약에 한덕노님 안녕하세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플랫폼들이 있다고 하면 팔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죠. 저도 한번 팔아볼까 생각해요. 제 다니TV에서 좀 좋은 게 있으면, 뭐 이런 이제 컵이 있다고 하면, 이 컵을 시장에서 대량으로 좀 싸게 하다가, 저도 이렇게 유통을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이 작가가 지금 말씀하신 내가 5가지 추월 차선 사업 시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임대 시스템, 두 번째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세 번째가 컨텐츠 시스템, 네 번째가 유통 시스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인적 자원 시스템이에요. 인적 자원 시스템.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제 인맥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저 혼자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분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좋은 인맥도 이런 인적 자원 시스템이고요.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많은 부분들을 제가 직접 하지 않고 맡깁니다. 아웃소싱, 또 파트너십으로 뭐 설계사, 시공사, 또 법무사, 변호사, 또 컨설팅 회사, 또 마케팅 회사. 만약 이걸 제가 다 안에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뽑아야 되겠어요. 뭐 경매회사 이런데 일정 수수료를 주고 저희 핵심 역량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을 줘서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해 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촬영 편집, 또 뭐 프로그램, 디자인 이런 분야에서는 저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저는 그분들한테 일정 급여를 드리고 그분들의 능력을 사는 거죠. 이것도 바로 이제 인적 자원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직원들, 또 인맥, 또 파트너십, 또 내 팬이 인적 자원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추월 차선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여기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임대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컨텐츠 시스템, 유통 시스템, 인적 자원 시스템은 하나하나 따로가 아니라 이종교배, 2개, 3개를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번의 컨텐츠 시스템하고 유통 시스템을 결합시킬 수도 있겠죠. 어떻게 결합시키죠? 내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다가 좋은 컨텐츠를 계속 올려요. 그러면 많은 팬들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팬들한테 어떤 좋은 물건을 유통을 하는 거죠. 좋은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을 뭐 2개, 3개를 묶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여기 임대 시스템하고 컨텐츠 시스템을 묶을 수도 있겠죠. 내가 컨텐츠가 있는데 있다면 내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요즘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내 강의를 거기다가 내가 찍어서 올리면 그죠? 내가 임대를 하는 거죠. 그 공간을 올리면 여기서 판매되는 그 일정 부분이 나한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수익도 만들 수 있지만 이거를 2개, 3개를 잘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처음 들어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의 추월 차선 한 절반도 이제 얘기를 못 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좀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할 때는 오늘 제 말씀드린 배경 지식을 기본으로 해서 정말로 이 추월 차선을 어떻게 타서 내가 원하는 수입을 또 성장을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이 뒤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